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 첫째 날에 이어서 오늘 둘째 날, 오늘 뒤쪽에 있는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변리사 생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곁들여서, 좀 그 변리사 생물에 좀 최적화되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또 잘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본 이론서하고 그 다음에 기본 그 필기 노트 그 두 개를 여러분들 책상 앞에다가 딱 놔두시면 되고, 페이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서하고 필기 노트가 있는데, 페이지. 이론서는 몇 쪽이냐면 14쪽, 14쪽이고, 필기 노트는 13쪽이죠. 여기 딱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골지체가 있어요. 골지체가 있는데, 그 필기 노트 말고 이론서 14쪽에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골지체 한번 찾아보세요. 골지체는 납작하다. 그거 줄 거면 되죠. 납작하고, 포개져 있다. 거기 줄 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합성되는 단백질에, 거기 중요하죠. 단백질의 저장, 변형, 분비에 관여하며 단백질 분비가 활발한 세포에서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은 무슨 얘기가 주를 이루냐 하면은 단백질의 뭐 저장, 변형, 분비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단백질의 변형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느냐 하면 어제 보면은 조면소포체에서 봤어요. 조면소포체. 근데 조면소포체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조면이죠. 조면소포체. 자, 이제 필기 노트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겠다 말이죠. 13쪽에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조면소포체가 있는데, 조면소포체에서 우리 어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 했죠. 단백질이 이렇게 되면 접혀져 있었는데, 자, 기억 한번 해보자. 여기에 당이 있고, 여기에 이항화 결합이 됐죠. 자, 요게 지금 조면소포체에서 뭐를 했느냐면,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가공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지. 이거 어제 이제 했죠. 뭐, 절단하고, 뭐 중독성 있죠. 절단하고, 접어주고, 당화하고, 이항화 결합을 했어요. 그거 딱 대충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쪽에, 골지체가 있죠. 골지체는 뭘 하느냐는 거지. 골지체에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단백질을 변형한다고 했잖아. 자,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층을 이루고 있다. 층상구조라고 적으세요. 시스터나는 층상구조인데, 그러면 보세요. 이 골지체는 이 가공된 단백질을 뭐를 하느냐. 이 골지체를 지나면서, 보세요. 골지체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받았죠. 한 3가지 정도만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조면소포체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2번, 3번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백질을 더 당화할 수도 있고요. 당을 제거해서, 여기 하나 더 적어주자. 당을 제거해서, 다시 다른 곳에다가 당화를 또 시킬 수 있어요. 이거 좀 더 그림 그려줄게.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수 있느냐면, 인산화라고 적었어요. 인산화를 할 수 있어요. 인산화. 자, 인산화 한번 적어볼까? 인산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받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해서 받았죠. 자, 봐. 이렇게 해서 당이 붙어 있었죠. 자, 여기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봐봐. 더 당화를 시킨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맞죠? 더 당화를 시켰죠.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변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항화 결합이 있었는데, 당을 제거했죠. 당을 제거하고
다른 위치에다가 뭐 할 수 있느냐면 당을 붙일 수 있죠. 당합니다. 당제거에서 당하 또 시켰죠. 변형된 거 맞죠? 기준이 뭐냐면 얘가 기준이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형이 된 거야. 단백질은 변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안 어렵죠? 자, 보세요. 이항하 결합이죠. 이항하 결합인데 여기에 원래 당하가 돼 있었죠. 이렇게 당하 돼 있었는데 자, 당 적어주고 이제 뭐 한다? 그렇지. 어떤 다른 위치에다가 뭐 하느냐면 인을 붙이는 거죠. 인산화 시켰다. 저 달라졌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치면 되죠. 골지체에서 지금 뭘 했느냐면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단백질이 있는데 말인데 어떻게 했느냐면 단백질을 더라고 하면 되죠. 더 추가적으로 더 가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1번에서 3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1번, 2번, 3번 해서 더 당화시킬 수도 있고 있던 당을 제거하면서 다른 위치에 당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산화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이라고 했잖아. 가공이 어제 변형이라고 했죠. 가공은 변형이죠. 변형인데 더 변형했다는 거죠. 더입니다. 더 변형했죠. 자,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조면소포체죠. 조면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갈 때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면은 별표 당화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인산화도 가능하죠. 하여튼 당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무조건 세 가지가 다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냐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조면소포체는 단백질을 가공하는데 골지체를 지나면은 더 가공되고 더 세련돼지고 그리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이 단백질의 모양을 보세요. 단백질의 모양을 보세요. 다르죠? 맞죠? 이거 훨씬 더 세련돼 있고 훨씬 더 다양해지죠. 그래서 어떤 말도 좀 유식하게 쓰느냐 하면 이 말도 씁니다. 단백질을 뭐 하느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면서 또 어떤 말들을 쓸 수 있느냐 하면 단백질의 다양성이 확보가 됩니다. 골지체 지나면서. 이런 글자 고를 수 있겠죠,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거지. 그림을 보면 고를 수 있으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이죠. 이제 기출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2권에 보면, 자, 이거는 2권이죠. 2권 펴 보세요. 2권에 보면 페이지 몇 번을 잠깐 보면은 참 좋지 아니한가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14쪽을 보세요. 14쪽. 자, 14쪽에 보면 몇 번 문제냐면 12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2권 펴보세요. 2권. 자동으로 풀리겠죠. 자, 12번 보면은, 자, 읽을게요. 세포 외부로 분비되는 당 단백질이, 줄 거세요. 당에다가 줄 것이고, 합성되는 동안 단백질에 뭐다? 당 동그라미. 당이 붙는 세포 소기관으로 오는 것을 골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이 붙는 거를 골라라고 했을 때 차분하게 조면소포체하고 골지체를 고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보기 보세요. 리소좀 아니고 조면소포체 맞고 하면소포체 아니고 골지체 맞죠? 리얼일 것 같아. 정답은 5번이고 2010년도에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이론은 이론 그리고 필기는 필기 기출은 기출.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해독하시면 돼. 나중에. 알겠죠? 지금 쭉 정리해 놓고. 알겠지? 그럼 된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가는 소중한 시간 가져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그 5번입니다. 당연히 조면소포체하고 골지체에서 당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면은 미음이죠. 14쪽에 리소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좀. 자, 리소좀 한번 봅시다. 리소좀. 자, 이것도 좀 재밌는 파트인데. 자, 됐죠? 이렇게 해놓으면 돼. 알겠죠? 네, 넘어간다. 자. 자.
자, 리소점입니다. 리소점. 자, 리소점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소점. 일단 그림 먼저 볼게요. 우리 이론서는 14쪽입니다. 계속. 이론서 14쪽 한번 보세요. 이론서 14쪽에 보면 줄점 긋고 시작할게. 미음. 동물 동그라미. 알겠죠? 식물에는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동물 동그라미. 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네요. 소포체와 골지체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아, 출처가 나왔네요. 세포 밖으로부터 유입된 물질이나, 그거 줄 거세요. 세포 밖으로부터 유입된 물질이나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데 관여한다. 두 가지 역할이 있네요. 크게 보면.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죠.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이나, 맞죠? 여기는 음식물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균이 좀 더 좋겠습니다. 음식물도 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외부에 있는 거죠. 외부에 들어왔죠, 세균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타가 소화 또는 타가 분해라고 적으세요. 타가 분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내부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치면 포옥시좀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얘네들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요건 잘 적어놨죠. 자가 소화, 자가 분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공부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은, 자, 여러분들 필기 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 자, 14쪽 보면서 좀 편안하게 또 들으시면 되겠죠. 자, 필기 노트에 있는 거를 제가 판서를 해주면서 뭐 하느냐면 같이 한번 공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도 되고,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 각자 편안하게 따라 한번 와봐. 자, 그 필기 노트 14쪽에 봐봐. 줄 거 볼게요. 리소점은 동물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식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필기가 되어 있고, 분해와 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줄 거야 되겠죠. 리소점은 분해와 소화입니다. 소화. 골지체하고 일부 소포체에서 생성되니까, 맞죠? 그 줄 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이제 공부를 좀 합시다. 자, 우리가 리소점이라고 하면은 리소점의 이제 특징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자, 1번입니다. 1번 들어간다. 이 리소점 안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가수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느냐면 50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물질들은 대부분 분해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여 가지나 있으니까 진짜 많은 거죠. 자, 근데 이제 특징을 좀 봤어.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세 번째. 자, 분해잖아. 분해시키는데, 요렇게 분해시킬 수 있어요. 자가 분해도 가능하고, 타가 분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가 분해 있죠. 자가 분해하고 타가 분해인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오래된 거죠. 오래된 자신의 세포 소기관이 있을 수 있죠. 오래된 자신의 세포 소기관이야.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뭐 포옥시좀, 미토콘드리아 뭐 둘 다 나왔는데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포옥시좀이 있다고 치자. 오래된 거야. 오래됐으니까 없어져야 되죠. 없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포옥시좀이 이렇게 있어요. 포옥시좀이. 포옥시좀입니다. 포옥시좀이 있으면은 얘가 오래됐으니까 얘를 이제 둘러쌉니다. 둘러싸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작을 소자, 주머니 낭자, 소낭막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거가 오래됐다고 이제 판단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낭막이 둘러쌉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느냐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요게 바로 뭐냐면 리소점.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리소점을 보통 1차 리소점이라고 합니다. 1차 리소점이라고 하고, 요 안에 뭐가 있느냐면 뭐 50여 가지의 가수분해 요소. 그죠? 가수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떨어져 있잖아. 아직 이제 파괴를 못 시켜요. 이 포옥시좀을 아직 파괴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략적으로
융합이 됩니다. 자, 융합이 되면 누구랑 만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소낙막하고 여기 있는 리소좀막이 융합을 합니다. 괜찮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포옥시좀하고 누가, 그렇지, 여기 가수분해 효소가 있죠. 얘네들이 다이다이 되는 거죠. 이제 자, 딱 만나서 자, 효소가 돌진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래된 이 자신의 세포 소기관을 이렇게 파괴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자가 분해 개념이고, 누가 있어요? 리소좀이 있는데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리소좀을 말을 만들고 싶은 거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 이제. 요거를 1차라고 했으니까 얘는 리소좀은 맞는데 소낙막하고 융합되어 있는 리소좀이잖아. 말이 길어지지. 소낙막하고 융합되어 있는 그거 하면서 말이 잘 안 통하잖아. 길어지잖아. 과학자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죠. 2차 리소좀. 그래서 융합된 리소좀을 2차 리소좀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파괴하는 리소좀은 2차 리소좀이에요. 1차라는 거는 뭐다? 떨어져 있는 단독샷의 리소좀을 1차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됐죠? 자, 자가 분해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자, 두 번째. 타가 분해. 자, 요거. 타가 분해는 내 거를 파괴하는 게 아니죠. 남 거. 구체적으로 세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는데, 자, 얘도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세균이라고 할게요. 세균은 내 거 아니죠. 타가죠. 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세포막을 뜯어요. 이렇게. 세포막을 뜯어서 세포막이 동그랗게 됩니다. 세포막이 동그랗게 되고 요 안에 세균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이해됐죠, 이제? 자, 다시. 세포막이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맞지? 둘러싸고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가 있느냐 하면 늘 얘가 기다리고 있겠죠. 얘가 뭐냐면 1차 리소좀이 기다리고 있죠. 뭘 가지고?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융합이 되죠. 융합이 되면 요번에는 여기 있는 요 막하고 여기 있는 리소좀 막하고 합쳐지죠. 당연히 얘는 몇 차? 2차 리소좀이라고 적어보세요. 2차 리소좀 맞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효소가 있고 여기 세균이 있죠. 세균 있습니다. 자, 돌진합시다. 효소가 와서 세균을 파괴합니다. 자,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요게 바로 타가 분해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좀 정리해 주면은 이쪽에다 적을게요. 타가 분해는 뭐다? 세균. 쉽게 말하면 세균을 파괴한다고 보시면 돼. 세균을 파괴하는 거. 이건 뭐다? 오래된 자신의 세포 소기관을 뭐한다? 파괴하는 거지. 그렇죠? 오래된 자신의 것을 파괴하는 것은 자가 분해.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왔는 세균을 파괴하는 것은 타가 분해. 요게 바로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리소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그거를 드러내고 있죠. 맞죠?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론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들어왔는데, 자, 얘를 뭐라고 하면 돼요? 한번 적어볼까요? 1차 리소좀. 자, 1차 리소좀이고, 요걸 뭐라고 하면 돼요? 2차 리소좀이라고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효소가 있죠.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와서 세균을 파괴하는 그림입니다. 자, 됐죠? 그림 볼 수 있으면 되고요. 또 시작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는 1차 리소좀. 그리고 여기 아까 봤듯이 포옥시좀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오래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오래된 거고 이것을 소낙막이 둘러싸고 있다고 보면 되죠. 자,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소낙막하고 여기 있는 리소좀막이 융합됐죠. 자, 한번 보세요. 소낙막하고 리소좀막이 융합됐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융합된 거는 2차 리소좀 적으세요. 자, 똑같아요. 자, 효소죠. 효소가 와서 자신의 포옥시좀이라든지 X, 자신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죠. 자, 이건 뭡니까? 자신의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가소화. 다르게 말하면 자가 분해라고 하면 됩니다. 뭐 자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기 또는 자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 14쪽이죠. 14쪽에 있는 거를 한 80%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고, 하나 남았어요. 20%는 무슨 얘기 좀 할 거냐면,
관련 질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죠? 관련 질환.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시고, 이제 4번을 좀 할 겁니다. 4번. 자, 4번은 리소좀 관련해서 이제 질환이 있어요. 질환. 자, 질환이 있는데, 한 2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적을게요. 4번. 4번인데, 관련. 자, 관련 질환입니다. 관련 질환. 자, 관련 질환인데, 요렇게 한번 해보자. 자, 번호가 이렇게 돼 있죠.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그 필기노트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느냐 하면, 폼펫이. 자, 폼펫이 병이 있어. 거기 있죠. 폼펫이 병이 있고, 그 다음에 테이삭이 있어요. 테이삭 병이 있습니다. 자, 리소좀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0여 가지. 50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씩 없는 거야. 그래서 밝혀진 거 한 2개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글리코겐 분해 요소. 분해 요소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글리코겐 분해 요소가 결핍이 돼 있는 거야. 자, 결핍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글리코겐을 분해를 못 하니까, 글리코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계속 축적, 다르게 말하면 누적되겠죠. 계속 누적되니까 글리코겐이 계속 많아져. 근데 어디서 많아지느냐 하면,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관찰해 보니까, 간세포에서 글리코겐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간세포에서 계속 글리코겐이 누적되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간세포가 이제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간세포가 터져. 간세포가 터져서 이제 어떻게 된다? 간 기능이 저하가 되죠. 요거를 폼펫이병이라고 해요.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 기능 저하.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리소좀이 가지고 있는 효소 중에서 전부는 아니겠죠. 뭐가 결핍됐어요? 글리코겐 분해 요소가 결핍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 관련돼 있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하나만 더 해볼게. 테이사병은 뭐냐면 지질 분해 요소라고 적으세요. 지질. 50여 가지 효소 중에 지질 분해 요소도 있는데 이제는 뭐다? 지질 분해 요소가 결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그러면 뭐가 되지? 그렇지. 당연히 지질이 분해돼야 되는데 지질이 분해 안 되니까 지질이 축적되죠. 관찰해 보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뇌에서 일어나요. 뇌에서. 그래서 줄 닦으면 되죠. 테이삭은 그러면 결국에 이게 계속 누적되면은 뇌세포가 못 이겨내겠죠? 뇌세포가 빵 터지는 거죠. 뇌세포 빵 되면은 이제 파괴됐으니까 뇌 기능이 저하되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테이삭이야, 테이삭. 그래서 줄 거면은 지질 분해 요소가 결핍이 된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리소좀하고 관련돼 있는 우리 변리사에서 준비해야 될 요 2가지입니다. 이게 다야. 됐죠? 그래서 딱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포인트. 요건 간 관련돼서 저하. 테이삭은 뇌.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페이지 14쪽에 필기 내용에 보면 잘 돼 있고 요렇게 한번 적어보거나 한번 보잖아. 나중에 혼자 해도 갈 때 도움이 돼요. 한번 했기 때문에 요 다 있네. 여기 글자가 다 있네.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포를 넘어가기 전에 에포는 이제 줄만 끌 겁니다. 리소좀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리소좀을 떠나보내기 전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필기 노트에 보면 그림 하나 잘 그려놨죠. 위에 보면 1, 2, 3, 4, 5번 옆에 한번 봐봐. 내가 동그랗게 하나 그려놨어요. 동그랗게. 동글동글해요. 맞죠?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그려놨죠. 맞죠? 동그랗게 잘 그렸죠? 그렸는데 리소좀이야. 관찰해봤어. 관찰해보니까 이 리소좀 막에 뭐가 있느냐면 H 플러스 적으세요. H 플러스
펌프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자, 얘의 역할이 뭐냐면 얘는 ATP를 부숴가지고 ADP하고 P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거든. 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하느냐면 요 에너지 줄 거라. 얘를 이용해서 수소를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한쪽 방향인데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계속 펌프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쪽은 높아지는 거죠. 맞죠? 바깥쪽은 낮은 거고. 이거 이해됐죠? 자, 다시 할게. ATP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ATP를 부숴가지고 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 얼마인지 대충 알죠? 7.3 킬로칼로리입니다.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농도 역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높은 쪽으로 계속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이 뭐가 되느냐 하면 안쪽이 산성, 안성, pH가 낮아지죠. 조사를 해보면 대략 pH가 한 5 정도 됩니다. 산성 맞죠? 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였겠죠. 이 산성 환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효소가 있다 이 뜻입니다. 효소가 50여 가지 50여 가지 효소가 있을 유자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효소는 적어도 이 산성 환경을 이겨낼 겁니다. 알겠지? 맞잖아. 이겨내야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산성 환경인데 효소가 비실비실 되면 안 되겠지. 여기 있는 효소 50여 가지는 그래도 뭐다? 최소한 pH 5는 견딜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효소는 오늘 내일 할 것 같아? pH가 5일 때 잘 있으니까 pH 9나 10을 주면 이 효소는 망가지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산성일 때 이 효소는 괜찮다는 거야. 그 정도 합시다. 알겠죠? 하여튼 요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페이지 14쪽에 있습니다. 필기 노트에 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뭘 보느냐? 자, 우리가 그 리소좀은 동물에 있다고 했죠? 동물에 있는데, 액포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액포는 식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적어보면, 자, 액포합니다. 액포는 갈로 닫고, 액포는 식물에 있어요. 자, 식물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 그 식물은 리소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느냐면, 액포는 리소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리소좀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소좀의 역할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였느냐? 라고 했을 때죠. 라고. 분해라든지 소화의 역할이었죠. 내 말 이해가 됐죠? 분해와 소화의 역할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필기노트 15쪽 잠깐 볼래요? 줄만 이제 끄면 되겠습니다. 줄 끄면은 똑같죠? 여러분들 14쪽하고 15쪽에 있는 필기의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1번 읽을게요. 줄 거라. 효소. 맞죠? 효소 있잖아. 무슨 효소?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데 몇 가지? 50여 가지. 똑같죠? 왼쪽에 있는 리소좀의 글자랑 오른쪽 똑같아. 미치겠어. 너무 똑같아. 정리가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맞지? 리소좀의 역할인 분해와 소화의 역할을 하지. 줄 또 걷는 거야. 맞죠? 왜? 리소좀에서 다 했으니까 지금 따로 또 필기할 필요는 없잖아. 줄 딱딱 꺼봐. 맞지? 분해하고 소화를 하지. 자, 그러면 리소좀의 5번하고 액포의 5번은 내가 다르게 적었죠. 왜 그럴 것 같아? 자, 절 보세요, 이제. 절 보세요. 리소좀은 5번에 뭐야? 관련 질환이 있는데 그 관련 질환이 뭐라고 했어요? 간질환, 뇌질환이었죠. 그런데 식물은 간이 있어요? 없지? 오케이, 좋아요. 이제 됐고. 식물은 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는 효소, 분해 요소, 50여 가지, 분해와 소화, 거기까지는 동일한 말을 써도 되지만 설레발 쳐가지고 있잖아. 액포 관련돼 있는 질환이 폼펫이고
테이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빼면 돼 그냥. 없는 걸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 식물은 뇌가 없어요. 또 식물학자 여기 있나? 있어가 또 이렇게 하지 말자. 저 식물학 박사인데 식물도 뇌가 있어요 하면서 계속 박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식물은 우리가 말하는 뇌랑 우리가 말하는 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얘기하면 안 돼? 액포 가지고는 폼페시와 테이삭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필기 노트에 적혀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요거지. 요게 5번인데, 리소좀이 안 하는 걸 더 한다 이 말이죠. 자, 저장. 이게 추가라고 되어 있죠. 아, 추가 기능이네. 추가 기능이 이제 저장입니다. 자, 그래서 줄 거면 되죠. 자, 액포는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 어떤 거를 하는지 봤어요. 어떤 걸 저장하는지 보니까, 자, A. 당연히 물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래기. 시래기 알죠? 시래기. 시래기라고 하는 것은 노폐물, 시래기. 그러면 선생님, 시래기만 해요? 아니요. 시래기 말고도요. 좋은 것도 합니다. 양분. 맞죠? 양분도 저장을 하고요. 이때 양분은 주로 당인데, 당 중에서는 설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녹말도 있을 수 있고, 뭐 셀룰로즈도 있을 수 있고, 포도당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주로 뭐다? 그렇지? 동그라미 치고 별표 딱 치면 됩니다. 설탕이라는 이당류입니다. 이당류를 주로 어디에서? 액포에서는 저장합니다.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D. 자, D에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온이죠. 이온. 뭐 이온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이온들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자, E죠. E는 뭐냐면 식물에 보면 색소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엽록소라든지 카로티노이드 이런 색소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고 A, B, C, D, E 마지막 F죠. F는 뭐다? 자, 식물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이렇게 막 이렇게 못하죠. 못하니까 초식 동물이 막 자기를 씹어 먹잖아. 그럼 짜증 나지. 식물 입장에서는 자꾸 막 뜯어 먹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액포에다가 뭐 할 것 같아요? 뭘 저장해 놓으면 돼? 독성 물질. 다르게 말하면 방어 물질이죠. 독성 물질. 독성 물질을 갖다가 저장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초식 동물이 식물을 뜯어 먹을 수는 있지. 근데 뜯어 먹었는데 액포에서 독성 물질, 방어 물질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럼 뭐다? 구토를 하지. 그러면 초식 동물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그거를 다시 안 먹습니다. 웬만하면. 그게 바로 액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액포는 이러한 저장의 기능이 더 추가적으로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액포는 장난 아닙니다. 뭐가 장난 아니냐면 이게 액포인데 액포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액포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하고도 비슷하냐면은 식물이 성숙했다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식물이 생장했다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식물이 나이를 먹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테 가지고 얘기 당연히 하지만 식물학자들 가운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액포가 원래는 작았는데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시간. 맞죠? 시간이죠, 다. 나이, 생장, 성숙.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액포가 커지면은, 요러한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필기노트 15쪽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밑에 보면 제가 그런 글자 적어 놨죠. 성숙하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액포 크기는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똑같네? 똑같네, 뭐가? 그림 보니까 H 플러스 펌프가 있죠. 왼쪽에 있는 14쪽에 있는 리소좀의 그림하고 15쪽에 있는 액포의 그림이 똑같죠. 수소가 안쪽으로 펌핑이 되어서 산성 환경을 만들고 있죠. 필기 노트 지금 보고 있죠? 오케이. 요렇게 해서 15쪽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소좀은 동물. 자, 정리합시다. 리소좀은 동물. 14쪽.
액포는 식물인데 액포의 다른 점은 뭐가 더 추가된다? 15쪽에 빨간 글자로 적어놨죠? 저장. 거기다가 줄 거면 됩니다. 저장. 자, 그러면 우리 이론서의 15쪽 보세요. 이론서에 줄 긋고 진도 나갑시다. 이론서 15쪽 보세요. 이론서입니다. 액포에 보면은 비읍이죠.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로 일반적으로 소포보다는 큰 내막개. 자, 줄 거라. 크죠? 엄청 크죠? 큰 내막개고요. 성숙한 식물 줄 거세요. 성숙한 식물일수록 발달되어 있다. 맞죠? 성숙할수록 발달되어 있고요. 뭐 한다? 수분 함량 조절. 그래서 물 같은 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삼투압을 조절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걸로 얘기하면 됩니다. 뭐 이온이라든지 자 봐봐 적어놔라. 양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액포 안쪽에 삼투 농도가 증가하잖아.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고 식물 형태 변화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봐봐라. 원래 작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액포가 커지잖아. 그러면 식물 세포 크기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액포가 커지면 식물 세포가 커질 수 있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세포 물질 대사에 의해서 부산물 등을 저장 동그라미. 그래서 저장은 진짜 많이 한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한 6가지 정도를 저장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액포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1교시의 메인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CO 쓴 미토콘드리아고 거기 한 장 넘기면은 16쪽에 E형이 엽록체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15쪽. 이론서는 15쪽 안 펴줘요. 15쪽. 그 다음에 필기 노트는 16쪽입니다. 자, 16쪽.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갑시다. 자, 보면, 좀 치우고, 별표를 요거는 한 2개 쳐보세요. 자, 2개 쳐서, 자, 2개 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자, 이론서 같은 경우는 이제 15쪽이고, 필기 노트는 1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미토콘드리아까지 좀 한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 또 하나 정도 나왔으니까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미토콘드리아는 나중에 따로 또 배웁니다. 그,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4장. 그 4장에 보면 33쪽을 잠깐 펴볼까요? 33쪽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이론서 33쪽을 펴보시면 이론서 세포호흡이라고 나오죠. 자, 거기서 따로 미토콘드리아를 배울 거고요. 이거는 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41쪽 펴보세요. 41쪽에 보면 강압성이 나오죠. 그게 엽록체야. 거기 가서 또 배우는 거야. 배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4장하고 5장을 하려면 뭐 알아야죠. 그래야죠. 뭐 알아야지 이제 4장하고 5장 가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4장에 가면 미토콘드리아를 본격적으로 배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변리사 문제를 쭉 뽑아보면 20년 동안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한 8문제에서 10문제 나왔고요. 그 엽록체 있죠. 놀라지 마세요. 엽록체가 한 몇 문제 나왔냐면 20문제 나왔어요. 20년 동안.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출 분석이 안 되면 당연히 동물 맞죠?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식물에 있는 이 엽록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기출 문제 이거 20문제 풀겠다는 게 아니고 5장 가면 제가 엽록체에서 나왔는 문제들을 쭉 리뷰를 해줄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4장에 가면 미토콘드리아 있죠? 거기서 한 10문제 나왔거든? 한 8문제에서 10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리뷰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얘네들의 뼈대를 가르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가보자. 뼈대인데도 많아. 자, 이제 봅시다. 필기노트 16쪽하고 이론서 15쪽인데 일단 이론서에 줄 긋고 시작합시다. 자, 15쪽에 보면 미토콘드리아 한번 줄 긋어볼게. 이중막 그거 줄 거세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내막이 꾸불꾸불한 크리스테
DNA가 되어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게 크리스타 또는 크리스테라고 하죠. 앞에 보세요. 여기 있죠. 크리스타 또는 크리스테라고 하죠. 화학 에너지인 ATP를 생성한다. 그거 줄 거세요. ATP를 만들구나. 그 다음에 자신의 DNA, 동그라미.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복제와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토콘드리아에서 중요한 단어 요 세 줄을 봤어요. 세 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필기 노트 보면 됩니다. 필기 노트 보면 되고 저는 어떻게 한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게요. 자, 제가 그리면서 익히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그리구나. 그러면 여기 다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그려져 있는 거를 그냥 보면은 당연히 다 해독은 되겠지만 그냥 혼자 보면 잘 안 돼. 근데 제가 이게 말하면서 제가 그려볼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출발하면은 바깥쪽에 있는 게 외막이고 안쪽에 있는 게 내막인데 내막은 화살 표시하면 되죠. 내막은 주름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맞죠? 내막이 주름 구조로 되어 있고 외막은 주름이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외막은 크리스타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그냥 객관식 시험 쳐야 되니까. 객관식 시험 쳐야 되니까 외막은 크리스타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내막은 크리스타 구조라고 알면 되죠. 맞죠? 주름 구조입니다. 크리스타가. 그 다음에 요 기질 보이죠? 기질. 동그라미 치세요. 기질 안쪽. 여기가 기질입니다. 기질. 여기가 기질이죠. 기질. 그 다음에 뭐냐면 외막하고 내막 사이가 있죠. 요 사이. 사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막하고 막 사이라서 막간강이라고 하면 됩니다. 사이 간자에 공간 강자 써서 막간강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요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죠. 동그라미 기질. 요 기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유리보좀인데 줄 것이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70S를 가지고 있어요. 70S. 80S가 아니야. 우리 어제 공부했죠? 진액은 80S, 세균은 70S야.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면 세균하고 똑같은 70S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정도 일단 가지고 있으세요. 알겠죠? 알겠죠? 70S.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보면 동그랗게 치세요. 기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적고 설명한다. 적고 설명한다. 적고. 자, 내가 선형하고 원형을 적었는데 내가 지금 동그랗게 그렸죠. 동그랗게 그렸죠. 그럼 뭐야? 미토콘드리아는 DNA를 자체적으로 아까 가진다고 줄 거잖아. 어떤 DNA를 가지냐면 원형의 DNA를 가져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작업 끝났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림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림 좀 크게 그릴 건데. 자, 여기에 보면은 외막을 좀 맨질맨질하게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맨질맨질. 맞죠? 맨질맨질. 자, 맨질맨질한데, 자, 여기 보면 안쪽은 어떻게 안 맨질맨질하다가 포인트거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쭈글쭈글, 의도적으로 쭈글쭈글, 의도적으로 쭈글쭈글, 의도적으로 쪼글쪼글쪼글쪼글하게 그렸어요. 자, 잘 그렸죠? 자, 그러면, 자, 이쪽은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외막이고, 요게 지금 뭐냐면, 내막입니다. 내막. 자, 되겠죠? 내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크리스탈 구조인 거는 내막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요거죠, 요거. 막하고 막 사이가 뭐가 되느냐 하면 요게 막강강입니다. 맞죠? 좀 크게 잘 그려줬어요. 막강강. 그 다음에 요 제일 안쪽에 있는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가 기질이라고 하든지 영어로는 뭐냐 하면 이걸 매트릭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매트릭스. 자, 됐죠?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했느냐면, 자, 이쪽 안쪽에 요 기질 쪽에 뭐가 있느냐면,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 게 있죠. 이게 뭐냐, 원형. 원형의 DNA가 있어요. 자, 원형의 DNA가 있는데, 원형의 DNA가 전사하면은,
mRNA가 되고 mRNA를 번역하면은 프로테인이 됩니다. 자, 됐죠? 프로테인, 단백질 되고요. 그러면 요 번역할 때 갈로 치세요. 누가 도와주냐면 80S가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는 70S. 알겠죠? 요거 이제 70S. 70S가 도와줘서 프로테인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좀 제가 가르쳐 줄 거냐면 빨간 색깔. 요 내막이죠? 내막. 내막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전자전달계가 있어요. 전자전달계가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 요렇게 해서 전자전달하려면 전자전달 관련돼 있는 이거 단백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있는데 자, 요 노란 색깔. 전자를 요렇게 해서 전달한다 보면 돼요. 전자라고 적으세요. 전자를 갖다가 뭐 하느냐 하면 전달합니다. 전자를 전달하면은 이 전자 전달을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양성자를 옮겨요. 자, 여기 표시합니다. 양성자. 자, 양성자를 옮기는데 제가 어디로 옮기는지 잘 외워놔야 됩니다. 기질에서 막강강으로 양성자를 옮겨요. 우리 필기노트에 보면은 요렇게 해놨을 겁니다. 똑같아요. 필기노트에 보면은 나는 요 아래쪽에다가 해놨어. 맞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맞지? 아래쪽에다가 전자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해놨어요? 필기노트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겠지? 필기노트는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 맞지? H 플러스 맞지? 자, 뭐냐면 막강강으로 수소를 갖다가 옮겨요. 그러니까 전자는 전달되는 거고 수소를 갖다가 펌핑하죠. 그러면 어디가? 여기겠죠. H 플러스가 막강강이 높아집니다. 이해됐죠? 막강강이 뭐가 되느냐면 산성이 돼요. 산성이 되니까 요래 적으면 되겠죠. 막강강이 이렇게 되잖아. 막강강이 산성이 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야. 가언이 아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질인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H 플러스가 낮아지고 pH가 높아지니까 알카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진 않았어요.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줄게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요런 거 한번 그려보세요. 요런 거. 자, 요거 이름이 뭐냐면 요거 이름이 요다 적을게요. ATP 합성 효소입니다. 요게. 맞죠? 합성 효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한번 시도해 볼게요. 높은 데서 이거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소가 이동할 때 ADP하고 P가 이건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져서 ATP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론서에서 내가 줄 거라고 했죠. 미토콘드리아는 뭘 할 수 있느냐면 뭘 할 수 있어? 화학 에너지인 ATP를 생성한다고 우리가 줄 거잖아. 지금 요 얘기입니다. 화학 에너지인 ATP를 만들 수 있어요. 요 자세한 얘기를 4장 가면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10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뼈대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뼈대. 알겠죠? 뼈대 보여줬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필기 노트 16쪽 잠깐 보자. 제가 다 설명은 다 해드렸죠? 지금 보니까 하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맞죠? 다 해드렸고, 거기 재밌는 글자가 하나 있죠? 녹색 보세요. 녹색 좀 재밌지 않아? 80S 자유리보 좀 찾아봐. 뭐야? 이래 돼야 돼. 뭐야? 이거 뭐야? 앞에 봐봐. 뭐야? 이거야. 자체 DNA 가지고 프로테인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 적어놨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일부라는 거지. 이제 알겠죠? 일부야. 그러면 선생님, 왜?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대부분의 단백질은 누가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를 먹여 살려요? 이렇게 돼야 돼. 그건 어제 했는데? 그거 어제 했는 것 같은데? 어제 했는데? 어제 언제 했지? 어제 한 것 같은데? 세포질이 있었죠. 세포질에 뭐가 있다고 했지? (80S) 자율리보좀이 있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이 세포질이잖아. 거기는 내가 자율리보좀이 있다고. 이건 80S야. 그러면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여기에서 또 뭘 만들 수 있지? 단백질을 만들잖아. 단백질 만드는데 이 단백질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제 공부했잖아. 자율리보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운명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이제 연결되지 혹시? 맞죠? 되지? 그러면 이렇게 자율리보좀인 80S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거 적어놨어요. 녹색깔로. 녹색 보이죠? 16쪽 봐봐. 80S 자율리보좀에서 만들어진 그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백질이며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이 만든 이 단백질은 극히 일부야. 다르게 말하면 80S 리보좀이 만든 단백질은 극히 일부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거 어제 거랑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가지고 있네? 그래. 70S 리보좀이 단백질 이거 만들었고 미토콘드리아는 이것만 이용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닙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단백질은 자율리보좀에서 만든 게 미토콘드리아를 먹여 살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필기 노트에 적혀 있는 거야. 그 필기 노트의 의미 알겠죠? 이제 요렇게 정리정돈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실 거냐면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옆녹책까지만 하고 실 겁니다. 자, 이제 됐어요. 자, 이제 됐어,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자, 내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끝냈어, 이제. 미토콘드리아 끝냈는데, 이제 여러분들 필기 노트 17쪽 보세요. 17쪽. 필기 노트 17쪽 보고, 이론서는 16쪽 한번 보세요. 이론서 16쪽. 자, 16쪽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쉴게요. 다 했습니다. 1교시는. 자, 1교시 다 했다. 두 개 치고. 자, 이론서는 거기 몇 쪽이냐면 16쪽입니다. 16쪽이고, 필기노트는 페이지 17쪽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를 보세요. 작년에 이제 별리사 스쿨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필기노트가 없었어요. 맞아, 작년에는. 이제 없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쓸 것 같아? 수업은 엄청 잘 들어요. 듣는데, 맞추고 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앞에 제가 머리글에도 적어 놨습니다. 저는 이제 생물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 꼰대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적으면서 했거든요. 적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손가락은 좀 아픈데 적으면서 하면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다 외워지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했는데 하여튼 요즘에 우리 젊은 층들은 또 그런 건 아닌가 봐. 그래서 적혀 있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마치 줄을 끄면은 또 된다라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년에 2달 동안 강의하고 급히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방법을 너무 또 고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필기하면서 이제 했거든.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필기하고 싶은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가 좀 뭐 힘든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필기 노트 그냥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잘했죠?
안 했나? 잘했나? 좀 호응을 해줘. 잘했나? 잘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맘때 요거를 하면은, 이거 지금 엄청나게 내 필기를 많이 하잖아, 지금. 그럼 애들이 팔이 아프대. 팔이 아프대. 여기 와가지고 있잖아. 특히 이제 종합반 학생들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선생님, 이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없어요? 뭐가 없어? 필기 노트가 없니? 그래서 필기 노트 없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없고 그다음 뭐다? 적어라. 팔 떨어지는 것만큼 머릿속에 들어간다. 이거 꼰대 같은 얘기 있잖아. 열나지게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착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다? 필기 노트도 있고 줄도 끄면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옆녹채 내가 필기할 거잖아. 따라 적어도 되고, 적다가 좀 놓치지. 그러면 다시 필기 노트 와서 줄 끄면 되고. 그렇게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자, 요거 하고 이제 실 건데, 먼저 뭐 한다? 함기를 시켜야 되니까, 이론서에 가서 줄 꽂고 시작합시다. 자, 16쪽에 보면, 옆녹채 E형 있죠? E형 한번 보자. E형에 보니까, 모든 강합성 진핵세포의 강합성 기관으로서, 자, 이것도 이중막이네. 줄 거세요.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틸라코이드 막이 겹겹이 쌓여 있다. 자, 그거 줄 거세요. 명반응은 그라나. 맞지? 그 다음에 그 외의 공간으로 암반응을 수행하는 스트로마. 그러니까 암반응은 스트로마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명반응은 그라나, 암반응은 스트로마. 자, 됐죠?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줄 거나 자신의 DNA, 원형이죠. 원형의 DNA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복제와 분열할 수 있다. 됐어.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스트로마가 있는데, 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요게 기질입니다.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기질이 영어로 매트릭스야. 근데 옆녹채에서는 기질이 스트로마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거는 외막이겠죠. 안쪽에 있는 거는 내막이겠죠. 그 다음에 내막하고 외막 사이에 있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를 막강강이라고 했습니다. 막강강. 자,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죠.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라나입니다. 그러면 틸라코이드는 요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요거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하면 되겠죠. 틸라코이드 적으세요.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그라나라고 했어요. 그라나. 자,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은 봤으니까 이제 어디로 오느냐면 필기 노트 17쪽을 오면서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부를 좀 시킬 겁니다. 그리고 실 겁니다. 자, 5분 정도 하고 실 거니까 조금만 힘내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자, 그 17쪽을 필기 노트를 한번 옆에 딱 놔둬봐. 딱 놔두면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어. 근데 혼자 딱 보면은 어지럽잖아. 이래 돼요. 보통 공부 처음 하면은, 필기 노트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려볼게. 따라와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옆녹채를 또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그려볼 건데, 미토콘드리아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 미토콘드리아 비교해보면, 좀 크게 그려볼게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외막이야.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막, 내막으로 되어 있는데, 봐봐. 선생님, 왜?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조금 다르게 그리시네요. 다르게 그려.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을 주름으로 그렸죠. 이렇게. 내막을 이렇게. 막 주름지게 그렸잖아. 그런데 지금 옆녹채는 내막을 그릴 때 맨질맨질하게 그리죠. 그러면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 옆녹채는 둘 다 크리스타가 아닙니다. 구조가. 이제 됐죠? 잘한 거야. 크리스타 구조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미토콘드리아랑 같이 구분합니다. 내막은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에 전자전달계가 있었죠. 그런데 옆녹채는 내막에 전자전달계가 없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요게 뭐겠어요? 막하고 막 사이 공간인데 막강강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죠.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는 외막하고 내막이 공간이 상당히 넓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얘는 좁습니다.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얘기할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는 스트로마. 우리나라 말로는 기질입니다. 알겠죠? 기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그릴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틸라코이드를 그릴 건데, 원래는 굵기가 똑같이 그려야 돼. 근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는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봐봐. 내가 틸라코이드를 좀 크게 그릴게요. 맞죠? 이 틸라코이드야, 틸라코이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막 층층이 쌓여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그라나라고 하죠. 맞죠? 틸라코이드가 층층이 쌓여 있는 거를 그라나라고 하죠. 그라나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 아까? 그라나에서 명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됐죠? 아까 이론서에서 줄 걷는 거를 지금 내가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하면 되죠. 내강. 자, 내강이라고 하면 되고, 요거를 뭐라고 하면 돼요? 막은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합시다. 요거는 틸라코이드 막이야. 요거는 틸라코이드 막이고, 여기 있는 이 공간들은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름 일단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왜요? 선생님. 왜요? 막이 보이네요. 아까 전에 내가 이 막에서 전자전달기 없다고 했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계속 적어줘야 돼요. 당연히 전자전달기가 없습니다. 외막과 내막에. 그럼 얘는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전달계가 틸라코이드 막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이거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이게 전자전달계야. 아까 미토콘드리아하고 조금 다른 점은 내가 거기도 좀 잘 적어놨는데 미토콘드리아 좀 다른 점은 얘네들이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명이죠. 명. 빛을 이용할 수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이죠. 광인데 뭐 지금은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680 나노미터라든지 700 나노미터를 이용합니다. 나중에 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적고 넘어가도 돼. 명이죠. 명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을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죠. 자, 전자전달. 전자입니다. 전자를 갖다가 전달합니다. 자, 됐죠. 전달. 적어라. 전자를 전달합니다. 전자를 전달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수소를 어디에다가 펌프질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요 내강 있죠. 동그라미 쳐봐. 내강 쪽에다가 수소를 펌프질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수소 농도가 높아지느냐 하면, 내강.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산성은 내강 쪽이 산성되죠. 그러면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합시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디가 산성이었어요? 거기도 공간은 맞죠. 어떤 공간이냐면 막강강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막강강이 발달돼 있잖아. 거기가 산성이 돼. 그런데 엽록체는 어디가 산성이 되느냐 물어요. 시험에서 묻습니다. 틸라코이드 내강. 공간은 공간 맞죠.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산성이 돼. 그러면 어디가 알카리가 될 것 같아?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스트로마지. 여기가 스트로마니까 자 적습니다. 스트로마가 알카리성이 됩니다. 맞죠? 봐봐라. 펌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외워야 돼요. 알겠죠? 펌프의 방향이 여기니까 맞죠? 막강강이 아니고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가니까 여기가 산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디는 그렇지. 상대적으로 스트로마죠. 스트로마는 알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슬슬 이제 마무리 또 해볼게. 자, 요걸 그려보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죠. 자, 요렇게 해서 봐봐. 요거는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려봐봐. 자, 그리면 요거 이름이 뭐냐면 똑같아요. 요거 이름이 ATP
합성 효소거든. 자, 그리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요 머리 있죠, 요 머리. 요 머리를 어디에다가 대응을 시켜 놓으면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기질이죠. 아까 미토콘드리아 한번 봐봐. 미토콘드리아 아까 그렸는가 한번 보세요. 미토콘드리아도 머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맞죠? 머리는 기질인 매트릭스 쪽에 있어요. 그런 거를 나중에 수업 다 마치고 한번 복습하세요. 자, 다시 ATP 합성 요소에 요거를 머리라고 하거든. 머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기질에 있습니다. 엽록체도 기질에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기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세요. 마음대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아까하고 원리 똑같겠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소가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DP하고 인산이 합쳐지죠. 합쳐져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거는 디포스페이트죠. 두 개의 포스페이트인데 하나의 포스페이트가 더 들어오니까 트리포스페이트죠. 세 개의 포스페이트 됐다는 거고, 요게 에너지입니다. 맞죠? 생체 에너지. 그럼 내가 질문 잠깐 할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명반응을 하잖아. 명반응을 하면 일단 뭐다? 얘도 만드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만 ATP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엽록체도 명반응하면 ATP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필기 노트에 보면 그 재밌는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글자냐면 요 글자 하나 나오죠. 자, 보세요. 전자가 전달되면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NADP 플러스가 있는데 전자를 전달받아서 요게 만들어져. NADPH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 이제 정리합시다. 명반응하면 두 개가 만들어져요. 명반응하면 1번 ATP 생성, 2번 NADPH 생성. 이렇게 딱 하면 돼. 두 개가 만들어져. 두 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시켜 줄게요. 요 두 개가 만들어져. 그러면 나는 이제 명반응을 끝냈습니다. 명반응. 다르게 말하면 광반응을 끝냈어요. 광반응을 하면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체크합시다. 두 개.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을 내가 남겨놨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남겨놨죠. 이제 뭐냐면 이 스트로마죠. 동그라미. 스트로마에서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줄 거라고 했잖아. 암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딱 쳐놓으면 여기 암반응.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켈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켈빈 회로라고 합니다. 이제 켈빈 회로를 발견하는데 오늘은 뼈대만 내가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은 CO2입니다. 바깥에서 대기에서 CO2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공부한 거 있죠. 명반응의 산물 요 두 개 있죠. 두 개. 이겁니다. 이걸 가져올 겁니다. 얘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자, 그림 괜찮았죠? 요렇게. 명반응의 산물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뭐다? 대기에 있던 CO2가 들어옵니다. 필기 노트에 다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눈에 이제 보일 겁니다. 필기 노트에 그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대기에 있는 CO2하고 ATP하고 NADPH를 이용해서 얘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얘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그거 적혀 있습니다. 뭘 만드냐면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요게 암반응의 존재 이유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질문 해도 괜찮죠? 자, 질문하고 쉬겠습니다. 뭐냐면은 왜 암반응이냐는 거지. 이거는 왜 명반응이야?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명반응은 빛을 직접 이용해요. 됐죠? 그래서 명반응이야. 근데 얘는 왜 암반응이냐면 빛을 직접적으로 여기 쏘이진 않아. 쏘이진 않고 뭐냐면 명반응의 산물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아쉽지만 하여튼 이거를 암반응이라고 했어요. 근데 암반응인데 잘 들어. 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지. 암반응이 언제 일어나냐고 꼭 물어요. 언제 일어날 것 같아? 낮에 일어납니다. 밤에 안 일어나요. 왜 그럴 것 같아? 명반응의 산물하고
연결돼 있어요. 명반응의 산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명반응의 산물이 만들어져서 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반응은 변리사 생물에서 답이 뭐였어요? 다 낮입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기어이 앞만 보고 밤이라고 체크한 애들이 나와요. 아쉽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명반응도 언제 일어나고 낮에 일어나고 암반응도 언제 일어나냐면 낮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명반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반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반응도 낮에 일어나요. 알겠지?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필기 노트 있는 거 다 설명했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얘도 당연히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유리 보점 저거. 자유리 보점. 똑같죠? 똑같아. 자유리 보점인데 80S죠. 80S인데 여기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이죠. 단백질 만든 다음에 넣어주겠죠. 요게 뭐냐면 요게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7쪽 필기노트 17쪽에 보면 녹색 찾아보세요. 녹색. 녹색 찾으면 80S 리보점이 있죠. 80S 리보점이 있는데 대부분이라고 내가 녹색으로 적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언이 아니죠. 가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뭘 또 찾아요? 원형의 DNA 찾아보세요. 자, 필기 노트입니다. 원형의 DNA 찾으면은 밑에 쭉 내려와봐. 극히 일부에 줄 거. 맞죠?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는 극히 일부야. 그리고 오히려 바깥쪽에서 만들어줘서 주는 이 단백질이 대부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렇지? 요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기노트 17쪽이죠. 17쪽에 있는 그 필기노트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판서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판서하는 걸 보면서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노트 17쪽이죠. 17쪽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게 다 떠올라, 그냥. 이게 17쪽.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게 필기노트가 없으니까 이거 다 그렸어요. 애들이 손가락 좀 아팠겠죠. 아팠는데 한번 그려보면 근데 좋긴 좋아. 공부는 좋은데 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필기 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할 거냐면 그 세포 공생설이 있어요. 세포 공생설 얘기를 잠깐 하고 그거 관련되어서 변리사 기출이 있습니다. 변리사 기출 풀고 포옥 시점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쉬었다 갑시다.